네,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핵심들만 뽑아서 한 판에 모아놨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봐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좁혀나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도 모닝 스탠바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진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날씨는 좋은데 미국 증시 분위기가 그닥 좋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국채에서 좀 문제가 나는 것 같은 흐름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개장 전에 투자 포인트들 어떤 걸 짚고 계십니까? 네, 우선 오늘은 종목들보다는, 그냥 지수,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의 어떤 순 매도세가 지속되는 이유,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전략이 어떨까 합니다. 예. 우선은 제가 모닝 스탠바이 체크 포인트를 4개를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은 부채금리, 불편한 수준 도달, 미국 증시 하락, 다우존스 1.06% 하락, 그리고 같은 내용입니다. 미국 7년물 국채 입찰 응착률이 2.43배. 그래서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빨리 얘기를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코닝의 유리 기판 진출 이슈, 그 다음에 출산율 또 역대 최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우선은 제가 좀 뽑아봤는데요. 우선은 부채금리 아시지 않습니까? 10년물 부채금리가 저희 기준입니다. 10년물 부채금리가 오르면은 저희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은 항상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4.4 10년물 부채금리가 4.4%대까지 내렸다가 4.5%대 그 다음에 간밤에 4.6%대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같은 내용인데 10년물 부채금리 이게 좀 많이 좀 올랐습니다. 재무부가 이제 부채를 신규 발행을 하는데 여기에 수요가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지금 사고자 하는 사람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부채에 어떤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채권 금리를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채 금리가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베이지북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베이지북은 이제 경제 동향을 좀 나타내는 그런 어떤 연준이 발행하는 그런 지표인데 그것도 좀 경제가 쉽지 않고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소 부정적인 경제 전망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 투자자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아무래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오르는 바람에 3대 지수는 다들 하락을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제가 좀 자세히 다룰 그런 내용인데, 포닝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 반도체 유리 기판에, 좀 이제, 진출을 좀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포닝은 이제 삼성하고 이미 여러 가지 갤럭시 S24 같은 거에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고릴라 아머 같은 것들을 이제 지금 이제 이미, 협력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삼성에 납품해서, 이제 앞으로 유리기판 소재 관련해서 유리기판 준비 중이다라고 어제 간담회 사장님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괜찮은 뉴스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1분기 출산율 0.76%가 나왔는데요.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게 그 일정이 있었습니다. 통계청에서 실생아 발표가 어제 예정되어 있었는데 어제부터 좀 뉴스가 일부 좀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제가 간밤에 새벽에 뉴스를 많이 체크하지 않습니까? 체크를 했는데, 오늘 출산율 관련 뉴스가 10개 정도 나왔더라고요.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아시지 않습니까? 꿈비 같은 그런 아가방 컴퍼니, 저렇게 세븐 같은 것들인데, 꿈비가 어제 좀 상승이 좀 나온 모습이에요. 근데 내용을 자세히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재료적이라고 할까요? 재료적인 부분은 조금 이제 어제 혐오가 좀 됐는데, 내용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2분기 합산 출산율이 처음으로 이제 0.7명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거기다 또 이제 지금 보니까 30대에서 34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감소폭이 가장 컸다고요. 네, 모든 연령대에서 거의 그 결혼 정년기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출산율의 어떤 하락의 가속화 원인이 되지 않나. 거기에다가 둘째 이상을 낳지 않은 경향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운데 이거는 제가 오늘 크게 다루진 않습니다만, 이제 6월 초에 정부의 저출산 마스터 플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섹터는 테마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쪽 관련주는 6월 초까지 일정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슈에 대해서 좀 호학대로 나눠주셨는데 좋은 내용과 나쁜 내용이 약간 비슷비슷한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모닝 관심주를 통해서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전문가님, 첫 번째 키워드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네, 우선 열을 잡아라입니다. 예, 열을 잡아라. 삼성 LG가 네, 나란히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낸 이것 바로 뭐 공조입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도 모닝쇼 때,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에어컨 잘 만들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공조와 관련된 부분, 뭐 액침 냉각 같은 것도 예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 있으신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대기업이 붙으니까 얘기가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은 LG전자가 이제 그 액침냉각 쪽 뭐 진출했던 이슈로 이미 뭐 주초에 영향을 줬던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이제 삼성전자까지, 예, 냉난방 공조기업이죠. 레녹스의 이제 합작법인을 설립했다는 뉴스가 뭐 그저께, 예, 오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관련주 좀 이삭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까지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뭐 저희가 잘 아는 섹터입니다. LG전자 뭐 이미 공조 사업 같은 것들을 좀 하고 있었죠. 히트펌프 같은 것들도 기술도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나 뭐 배터리 여러 가지 각종 공장의 이제 공조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도 그렇게 무거운데 뭐 실적은 좋았습니다만 그간 뭐 주가가 지지부진했다가 LG전자도 뭐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는 근데 뭐 이번 뭐 냉난방 관련해서 사업 진출 관련해서 뭐 상승이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 뭐 노조 관련해서 좀 우려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외국인이 어제 4천억 대 순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시장 얘기를 하자면 시장이 어제 뭐 외인이 한 1조 넘게 매도를 하는데 거의 삼성전자 매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피도 좋지 않았는데요. 하여튼 뭐 지금 저희 뭐 국내 어떤 대기업 대표 주자죠.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모두 지금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장이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주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뭐 삼성 공조 같은 경우에 HVAC 기술이 있다, 공조 기술이 관련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해서 삼성공조가 가는데 저도 혹시나 했습니다. 삼성공조가 삼성의 공조니까 삼성공조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삼성공조가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테마주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앞으로는 그래도 실제 기술을 가진 그런 회사들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좀 이미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유니셈, GST 이런 종목의 움직임이 나왔는데 저도 이 종목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유니셈 같은 경우에 이게 칠러 매출 비중이 대략 30%나 나오는 그런 회사입니다. 주요 고객사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공조 관련해서 뭐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GST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 액침냉각 그 제품을 출시한 이력이 있고요. 칠러 매출 비중이 약 20%나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 모두 시총도 뭐 한 3천억 전 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미국 장에서 간밤에 뭐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그리고 뭐 액침 냉각 관련해서 슈퍼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대장 주자였으니까 미국에 이 종목도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수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내렸다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보다는요. 한번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공조와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 두 가지 종목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바로 코닝의 유리기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네, 아무래도 반도체가 왜 안 빠질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유리기판 참 우리 시장에서 뜨거웠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도 추가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요 코닝 사장 간담회를 좀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유리기판 관련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코닝이 이제 유력 반도체 제조기업에 공급할 반도체 유리기판을 준비 중이다.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했습니다. 뭐 삼성전자 아닐까 싶죠.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삼성하고 이제 코닝이 뭐, 예전에 뭐 삼성 코닝 정밀 유리 이렇게 막 같이 합작해서 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유리기판이 뭐 예전에도 뭐 저희 뭐 강하게 부각이 됐었죠. 반도체 섹터에서 다른 여러 이제 HBM 등 좀 다른 반도체 섹터의 뭐 하위 이 섹터들이 부진할 때 유리기판이 아주 대장주로 나오는 게 있는데 2차 전지로 치면 전고체 쪽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기존의 어떤 기판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율성이 좋은 유리기판에 어떤 좋은 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이미 시간에서 좀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리기판의 어떤 미래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미 좀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그러니까 SKC 같은 경우에 뭐 다른 뭐 미국의 어떤 보조금 어떤 이슈도 있었지만 최근에 SKC도 상승이 나오고 삼성전기도 최근에 뭐 계속적으로 주가 어떤 흐름이 괜찮습니다.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대장주 여기에다가 이제 인텔도 그렇고 여러 이제 국내외 기업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봐야 될 섹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관련주들 바로 얘기를 하자면요. JT, 그다음에 JNTC가 그냥 UTI까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코닝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예, 코닝의 이제 UTG 레이저 커팅 장비 납품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요. JT가. 그래서 어제 시간의 상한가 마감입니다. 근데 시간의 상한가라고 해서 뭐 당장 뭐 가는 건 아닌데 우선은 부각이 되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JNTC는 시간에 부각이 안 됐습니다. HB 테크놀로지가 같이 시간에 부각이 됐는데 뭐 JNTC가 저는 뭐 코닝 관련주로 좀 보여져요. 2020년부터 코닝과 뭐 커스터마이징 비즈니스를 좀 하고 있어요. 코닝과 협력하고 있고 신소재에 적용한 강화유리 제품 사업하고 있습니다. JNTC도 뭐 강력한 관련주인데 시간에 부각이 안 됐는데 이 두 종목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시장이 하락하든 오르든 예전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세를 강하게 이어져 갔던 이력이 있었었죠. 이런 거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 알아보시고요. 이제 마지막은 전문가님의 이런 이슈와 좀 상관없이 좋게 보고 계시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BH입니다. 네. BH는, 지금 뭐 핵심 포인트가 결국 WWDC 아시죠? 예, 애플의 개발자 회의입니다. 6월 10일에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뭐, 하이비전 시스템도 얘기했고, BH도, 예, 보고 있고, 뭐, 태성 이런 기업들도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저희 일정, 6월 일정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간 뭐, AI 섹터에 좀 부진했다라고 평가되던 애플이 이번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탑재를 한 아이폰 16이 이제 뭐 9월, 10월 이번에 뭐 저희 이제 1차 판매 이제 국가에 이제 저희가 편입된다는 어떤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뭐 가장 하반기 기대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보자면 이 휴대폰 쪽은 7월 정도에 이제 삼성의 이제 폴더블 출시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대폰 부품 쪽을 좀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뭐 아무래도 WWDC가 가장 빠릅니다. 6월 10일입니다. 그래서 BH, 그리고 뭐 기타 뭐 다른 요 애플향 관련주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간 뭐, 애플이,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연초에. 그 부진한 이유가 애플의 AI 전략 규제, 어떤 요거에 대한 우려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근데 뭐 제가 뭐 보니까 애플도 계속해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능 같은 것들에 대한 힌트가 좀 나왔습니다. 여기도 뭐 여러 가지 AI를 통한 어떤 음성 명령을 통해서 뭐 어떤 기능을 구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개발을 좀 해왔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는 것이 바로 WWDC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어제도 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H가 좀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휴대폰 쪽이, 스마트폰 쪽이 전망이 좋지 않았습니다. 매출 전망이 좋지 않았는데, 온디바이스 AI 탑재로 인해서 이제, 출하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예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BH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애플이 아이폰 16 말고도 이제 폴더블 출시가 2026년 이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는데요. BH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고객사, 즉 애플이 하반기에 이제 출시하기 때문에 이런 매출 같은 것들이 이제 하반기부터 많이 좀 잡힙니다. 여러 가지 기대감 같은 것들이 부각이 되는데 지금 미리 좀 WWDC 이전에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좀 가격을 좀 낮춰서 출하량이 상당히 늘고 있고 이제 판매가 많이 증진된다는 그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애플도 그래도 좋지 않은 점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BH 뭐 단기적으로도 괜찮아 보이고 WWDC가 다다음 그때에서 그때까지 볼 필요가 있고요. 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어제 프로그램에서 얘기 좀 했습니다. 어젯밤 10시 야인 시대에서 얘기 좀 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런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평균 퍼 한 7.6배 정도 나온 회사인데 퍼가 지금 6배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WWDC 전까지 BH 정도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하드웨어네요. 그러면 이 WWDC 관련해서 발표되는 거는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쪽이 좀 더 온디바이스 AI나 AI 소프트웨어 이쪽을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두 개를 이렇게 저울에 두면 하드웨어가 역시 조금 더 매력이 있는 겁니까? 상당히 우리 역시 앵커는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저도 안 그래도 예, 이제 온디바이스 AI 이제 기능이 이제 애플이 이제 탑재를 하게 되면 뭐 저희 삼성전자는 이번에 그 관련 플리토 해가지고 음성 관련 요거 이제 번역 기능 관련해서 그 부분이 떴습니다. 근데 이번에 애플 같은 경우에 혁신의 어떤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떤 기능이 나올지 되게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뭐 예전에 애플이 여태까지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발표한 내용들을 보니까 음성 명령을 해갖고 이렇게 편집을 해줘 이렇게 하면은 막 알아서 편집하는 이런 기능들도 좀 있었어요. 예, 그런 기능들도 있고 어떤 기능이 나올지 몰라요. 근데 뭐 결국에는 뭐 번역 기능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이렇게 언어 모델 관련해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아시다시피 이거 온디바이스 AI 탑재 관련해서 최근에 부각된 게 태성하고 BH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드웨어 쪽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애플의 기기가 판매가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애플량 부품 비율이 좀 올라가니까 그 어떤 이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발표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뭐 저도 이제 임박해서 이제 알려드린 음성 인식, 음성 AI 쪽 관련 얘기 나오면 그쪽, 불지텍이나 플리토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거나, 예전에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쪽, 리노공 이런 것들이 갈 수 있어 보이긴 한데, 우선은 부각된 게 BH, 태성 이런 종목들이니까, 예, 부각된 종목, 좀 검증된 종목, 그리고 매출이 좀 안정적인 종목이니까, BH 같은 종목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뭐 아무래도 앞서서도 예전에 방송했었을 때에도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맞춰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총 3가지 키워드였었는데요. 첫 번째는 공조였습니다. 관련해서 탄탄한 고객사를 갖고 있는 유니셈과 액침냉각과 관련된 GST.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 유리기판입니다. 관심 주는 JT하고 JNTC.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애플과 관련된 일정 얘기입니다. 휴대전화 이 부품주와 관련해서 BH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진환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